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 거의 끝나갑니다. 사실상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는 재판이 2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있었죠. 네. 네, 오늘도 있었고. 동양대에서 근무했던 동양대 의학원에서 2012년 3월 달부터 2014년 2월 달까지 동양대 의학원에서 원어민 교수로 일했던 키르기스스탄이라고 그 있잖아요. 여기에 그 모 씨가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동양대에서 조민 씨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잖아요.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역시 이 열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최성애는 정경심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증언들이 자기 며느리 삼으려고 용돈까지 주는 걸 봤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원어민 교수가 그러니까 사무실에 일하는 조민 씨를 봤다. 아들은 매일 봤다. 그러면서 뒤에가 무슨 증언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오늘 빵 터진 조선일보의 뉴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어떻게 틀렸는지를 이 스스로가 깨닫지는 못하는 보도가 하나 있던데 동양대 교수 정경심 총장 버금가는 권위 갖고 있었다. 정경심이 상관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왜 잘못되니까 조선일보에 웃기는 보도냐면 정경심 교수가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 굳이 조민 씨의 상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는 그렇죠. 또 다른 반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계속 그렇게 보도해놓고 이제 동양대 교수가 정경심은 총장 버금가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지들 논리가 깨지는 거잖아 지금. 깨지는데 그런 보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최성애 조카 증언에 대해서 최성애 조카가 아들도 받고 딸도 받다 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물타기 하지 마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최성애 조카의 증언이 맞다는 입증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최성애 조카가 카페를 인수한 때가 그때가 2013년이라서 2012년에 이 둘을 봤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였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그 조카가 카페를 인수했다는 근거가 재판에서 제출됐거든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등기상으로 네. 로는 2013년부터지만 실제로 장사한 건 2012년부터다. 예,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게 보도되질 않았더라고요. 이거 핵심 자료이고 오늘 나온 증언이 2012년에 아들은 수시로 받고 딸은 그 애들 뭐 표창장 정리 뭐 이런 거 하는 거 소위 행정 업무를 한 걸 봤다. 이런 증언이 나왔으니까 이건 되게 좀 안심되는 보도예요. 그게 진짜 웃기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연봉과 성과 보수도 모두 정 교수가 전권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의 증언이.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정경심이 총장 버금가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표창장을 왜 위조합니까? 조민 씨까지 봤다고까지 하네요. 봉사활동을 했다는데 그러면 봉사활동한 학생들은 다 상장을 줬는데 왜 조민 씨만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상장 하나를 못 타내가지고 스스로 그 말도 안 되는 처음에 HWP 그 다음에는 워드로 그거를 위조했다고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 말이 안 되고 심지어 한 증언에 따르면 최성애 총장과 정경심 교수가 남매 같았다. 너무 가까워서 네, 그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어요? 진중권을 동양대에 꽂아준 게 조국 부부래요. 예, 그 소개. 나 깜짝 놀랐어. 예, 그거는 거의 팩트로 돌아다니는데 네. 이건 확인을 누가 해야 되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요. 조국 정경심 부부가 최성애 총장과 그러니까 특히 정경심 부부겠죠. 정경심 교수겠죠. 진중권 어디 갈 데 없는 놈을 동양대 교수로 꽂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꽂았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소개했다. 뭐 교수로 초빙했다.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그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시나 보죠. 나는 꽂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조선일보가 대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참 이걸 뭐라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뻔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진석사께서요 자기 SNS에 노회찬 의원과의 추억이 담긴 기사 하나를 이렇게 링크하면서 그때가 그립다고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려지기로는 노회찬 의원 장례식 때 진석사 안 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고 있었어요. 팟캐스트 중에 예, 노회찬, 유시민, 진중근 해가지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 돌아가셨는데 안 갔다는 썰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니 설마 그건 정말 같겠죠. 저는 안 갔다고 알고 있어요. 누가 그런 가짜뉴스를 나한테 퍼뜨리는 거야? 가짜뉴스면 죄송. 그러면 이거 유시민 작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유 작가가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재판은 막바지로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판이 많아야 한 뭐 두세 번? 한두 번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조범동 씨 1심 재판에서 나왔던 사모펀드 쪽에서는 사실상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여기 결론이 나왔고요. 지금 입시 비리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가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증거 인멸 교사였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무죄가 나오긴 힘들어도 핵심의 골자인 예를 들면 뭐 입시 비리, 뭐 표창장 위조라든지 인턴 증명서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건이 정말 나라를 흔들 사건이었느냐. 한 번 더 지금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 느끼고 적극 방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 왜곡 보도에 대해서 진보 언론이 사실 팩트 체크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몰아가면 뭔가를 그냥 다 똑같이 그쵸. 거의 그냥 신문 지면에 차별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번에는 JTBC 쪽에서 팩트 체크를 좀 했죠. 국방부 네. 내부에 그 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거를 확인했는데 MBC조차 그냥 쫓아가거나 편승해서 더한 거를 뭐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병가 때 집에 있었고 의사가 왕진을 왔다 이런 거. 근데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는 왕진이 그러면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삼성서울병원에 병상이 부족해서 예. 병원에서 일정하게 수술 끝나고 집에서 진료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취해서 간호사가 약이나 왜 이런 거 해주는 거 그걸 해서 왕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도 문제가 된다면 삼성병원에 기책사유가 있는 거죠. 이 보도가 MBC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분위기가 생기면 거기에 막 편승해서 가는 우리가 경마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언론이 포획된 느낌?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거죠. 기자가 사실 그런 존재잖아요. 100이 다 99가 뭐 이게 A라고 해도 한 명은 A를 의심하면서 취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레가시 미디어에 그게 없기 때문에 참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내가 봤을 때 종편 나비 효과라고 보는데 다운표 저널리즘이 사실은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주장을 다운표를 통해서 보도를 하면서 깊이 있게 뭔가 하다못해 쉬운 검색도 안 해봐. 이게 지금 일반화되다 보니까 뉴스를 빨리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자체를 보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서해감 느끼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깊이는 없어진 상태. 그래서 초반에 JTBC 손석희의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뉴스가 조명을 받았던 게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저널리즘은 사실상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그게 거죠. 발작이 아니라요. 걸음이요. 네.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까? 네, 한 발짝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한 발짝. 저도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와중에 기자들이 이제 유튜버를 보면서 되게 질투한다더라고요.
뭔가 조회수도 되게 많고 요즘 이제 유튜버가 주목을 많이 받고 뭐 새날 같은 경우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약간 취급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건너 듣기로는. 왜냐면 자기네들은 뭔가 현장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뭐 검찰 출입하고 하는데 그냥 방구석 앉아갖고 떠드는 애들 걸 뭐하러 저렇게 하냐라는 어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게 피해의식 같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왜 저물어 가는지 모르고 계속 저렇게 받아쓰기만 하면서 유튜버한테 오히려 팩트체크를 당하고 일부 뭐 지금 제가 공개할 수 없는 기자도 있지만 실제로 되게 정신 못 차린 기자들이 막 협박 메일도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네들이 이거는 알아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구석 유튜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양반들아 최소한 나는 언론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 소양은 있어. 왜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뉴스에 안 나와? 또 반대로 저거 뉴스에 나왔어. 거기에 대한 너무 잘못된 폐해를 수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사실은 진실을 보도하는 매체가 아니에요. 언론은 정권을 흔들거나 정권을 잡거나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 어쨌든 간에 정경심 교수에게 굉장히 이건 결정적 증언이라고 보는데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 굳이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 제가요 이 증언과 지난번에 조카의 그 자료 보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 동안에는 조민 양과 그 동생이 봉사활동을 아예 안 했는데 통으로 다 조작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했다가 증명돼서 안심했더니 어떤 분이 법조계 기자라는 분이 그런데 판사님이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 아무리 그래도.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진행해야 돼서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